안녕하세요, 여러분. KTN-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인물 효과란 특정 인물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예수 효과, 마더 테레사 효과 등이 있죠. 이번 방송에서는 이러한 인물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준식 기자님과 함께 휴먼 이펙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신없는 와중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매우 정신없는 한 주가 위협 속에서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와 피스 같은 말이죠. 하지만 계속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 그리고 피스 지켜나가야 됩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 지금 예수 효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물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네. 정강훈 목사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네, 맞습니다. 네, 정강훈 목사와 국민의힘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네. 일단 종교적인 진짜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로 예수 효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예수 효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물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대중적으로 가장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건 마더 테레사 이펙트라고 많이 지칭이 되거든요. 하버드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마더 테레사가 이제 봉사하고 있는 활동을 영상으로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내 속에서 그 건강해지고 방어할 수 있는 게 계속 활성화가 돼요. 그걸 이제 마더 테레사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행했을 때 행하는 자가 몸쪽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런 봉사를 받는 사람도 사랑의 기운일 수도 있지만 그런 효과를 통해서 몸이 더 건강해지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 효과의 그 파장성은 보고 있는 사람까지도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지수가 올라간다는 게 일단 학술적으로 다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효과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더 크게 파장이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한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많은 이펙트 중에 마더 테레사 하면 아무래도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또 예수 효과를 먼저 알아보고 마더 테레사 이펙트 그리고 이제 인물들이 주는 그 효과적인 부분 이펙트를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예수 효과는 뭐죠? 모든 근원은 다 어떠한 뿌리라는 게 있거든요. 뭐 당군 신화가 있듯이 어떠한 선한 일에 어떠한 효과와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 이제 예전에 전래동화 이런 거 보면 권선징악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더 테레사라는 그 수녀님의 그런 효과도 일단의 첫 번째 모티브는 그 시발점은 바로 지저스가 행한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신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사람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종교적으로 가면 너무 이원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의 한 형태로서 일단 오늘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그 자체가 일단 선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선이라고 하면 완벽하게 하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아무것도 티끌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그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 여인에 대해서 단정짓고 벌을 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그 여자에게 던지려고 할 때 예수라 불리우던 그 선지자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제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요.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참을 그저기다가 일어나 서서
사람들에 대해 얘기를 해요. 너희들 중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이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 안에 도덕적 원칙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양심. 하나의 효과가 만들어질 때는 양심의 선에서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돈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양심에 어떠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너무 당연시될 때 그때는 이제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죠. 당연시하는 당연히 돈을 받아도 되는 게 될 수가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소재하고는 이제 반대적인 상황이겠죠. 그래서 도덕적 원칙이 확립된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가르침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고 호텔마다 그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 거죠. 신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그 도덕적 원칙의 기본에 이제 시작되는 거죠. 도덕적 그리고 원칙.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지저스 이펙트 안에 이제 자비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저쪽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있어요. 나는 관대하다. 그 시발점은 항상 예수, 저쪽에서 이제 알라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네. 이제 그 자비심은 어디까지인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사람의 순수함이라는 것과 용서라는 것.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세상 사람에게 또 베풀고 네. 새벽녘 베드로에게 예수가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나를 아직 사랑하느냐. 하지만 그 베드로는 이미 예수를 팔고 있었죠. 부정하고 그때 다시 한번 또 물어보죠. 자비심과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3번 물어보더라고요. 왜 3번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베드로라는 자가 그때 지저스 이펙트가 몸으로 들어오죠. 그걸 종교적으로 가면 그 성령이라고 하겠죠. 회개와 나의 잘못된 점을 하나의 예수라는 그 형태를 통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효과가 파장되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어가는 현상. 그래서 지저스 이펙트가 나올 때는 항상 기본이 도덕적인 원칙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자비심과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되게 의외예요. 네. 원래 그 신과 종교적인 게 되면 도덕적 원칙이라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비심, 그리고 도움 이런 것들이 먼저 될 것 같은데 도덕적 원칙이 먼저 확립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비와 도움이 순서가 있는 건 아니죠. 기본적인 순서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연이라는 것도 다 원리화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달이 1cm만 비켜나가도 모든 게 존재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효과에는 다 기본적인 순리라는 원칙이 있죠. 그게 이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는 그걸 도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 안에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부터 해서 그게 어떠한 규율인데 원래 그 규율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원칙이고요. 그 원칙이 거의 이제 함무라비 법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우리 헌법에서도 그 시작점이 그렇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람을 위해 시작되는 그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효과에서 도덕적 원칙 확립하고 자비심과 도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용서와 화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지만 하지만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을 또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곳을 피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이제 벌을 하거나 이제 해를 가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이제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이 틀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법전에서 1,000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판사가 3년을 구형할 수도 있고 2년을 구형을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있죠. 예, 이게 사람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제 의미를 부여넣을 때 효과가 나타날 때는 그게 과연 인간적인가, 생명 존중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뭐 1,000명의 어떤 나쁜 자를 잡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원칙으로 법의 원칙이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한가라는 퀘스천이 물음표가 새겨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는 용서와 화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한 그 효과라는 것은 부정적인 게 강해졌을 때는 주변 보는 사람마저 부정적으로 변하지만 누군가가 와서 예수의 뺨을 때렸을 때 다른 쪽 뺨도 내놓으라고. 예. 그게 과연 인간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인간 하나 자체로서 어떤 효과나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낼 때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저스 이펙트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라는 게 그 안에서 뭐 그룹사 회장님이 새벽 4시부터 화장실 청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 안에서는 이제 신분 자체가 이제 사라져야 이게 정상적인 지저스 이펙트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정말. 하지만 이제 현실 속에서는 새로운 게 계속 발단이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과거 이제 대통령이든 어떤 분이 어느 한 교회에 다닐 때 네. 그분이 교통정지를 할 때 그 상황이 과연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왔거든요. 외형적으로 카메라 앵글과 프레임에서는 봉사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또 다른 이미지와 다른 각이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 과연 지저스 이펙트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그 지저스 이펙트, 마더 테레사 이펙트 네. 하면 또 떠오르는 또 한 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느 한 목사님의 이펙트가 되게 세죠. 하나의 정당을 만들려고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뭐 이게 이제 가끔 왜곡되거나 굴절되는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네. 어느 한 가지에 심취하거나 몰입이 될 때 사람은 그 현상이 외부적인 영향이 아니고 인간의 힘이 아닌 신의 영역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을 경우에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가장 큰 절대자를 만나야 되는데 과연 그들 스스로가 절대자를 만난 것인지 혹은 자기가 믿고 있는 절대자를 만난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이 하나로 이제 치우쳐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대중이 생각할 때 이걸 2단이라고도 하고 3단이라고 하기도 맞아요. 하고 4단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세뇌가 돼버리면 지저스 이펙트가 아니고 한 개인의 이펙트로 변화되죠. 그 포장은 지저스 이펙트라고 주창을 하고 성경을 인용하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장고를 확인하면 돼요. 선지자라고 칭하는 자. 500억. 그렇죠.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그 포장은 뭐 지구의 뭐 온 인류를 뭐 구원하기 위해서 뭐 이런 포장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지 않아서 더 논란이 더 커진 건 그렇죠. 아닌지. 그래서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면 되죠. 모든 기독교나 이제 연합하시는 분들이 늘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그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지저스 이펙트거든요. 왜 우리가 흔히 어려운 말이 아니고 되게 쉬운 말이 있어요. 성도라는 말. 네네. 성도. 우린 정말 쉽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점에 가면 뭐 성 버나드 그래. 세인트 버나드. 거룩하게 만들잖아요. 성도라는 건 일단 구별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플하잖아요. 예수가 말했잖아요. 너의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매우 고심하고 그 자가 돌아갔더라.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 지금 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데 사실 성경은요. 예. 해석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풀이하느냐 목사님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광훈 목사처럼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니까 일단 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놀랐었는데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옳고 그른 거 그리고 과연 그 성경이 그렇게 쓰여지라고 만들어졌는가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선택받았다는 어떠한 각인되고 이미지가 되었을 때 특권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특권의식. 네, 그게 뭐 선민사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할 때 예를 들어 이제 예수가 이제 걸어가면서 얘기해요. 선지자여 나에게도 긍휼을 베푸라고 하니까 너는 짐승이기 때문에 주워 먹으라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짐승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걸 먹지 않습니까? 할 때 이제 예수가 그때 손을 잡아주거든요. 그게 이제
긍휼과 어떤 자비로 보이지만 이게 새로운 보는 사람에게는 가르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들이 버린 자들이 사실은 우리와 하나라는 얘기를 예수가 대신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가 친구냐고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한테 오면 늘 물어봐요. 누가 친구냐고 하면 예수가 이제 얘기를 해요. 골짜기에서 상인이 갈 때 한 유대인이 와가지고 나를 때리고 두 번째 유대인이 와서는 나의 것을 다 벗겨가고 근데 세 번째 왔는데 다른 불쏘시개에 있는 민족이 와서 나를 치유하고 내가 나흘 동안 나에게 밥을 먹였다면 누가 너의 친구냐고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진정한 누구를 믿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그 책에는 다 나와 있어요. 단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고 단지 한 부분만 보고 그걸 부각시키니까 여타한 수많은 종교들이 이제 시작되고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몰리는 건 자본으로 몰리기 시작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이번에 박 기자님은 늘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거론을 해서 이슈화 시키는 거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가치가 없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공론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네. 워낙에 뭐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국민의힘도 이 정치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원류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원류로 올라갔을 때 항상 선지자밖에 없었고 어떤 목사 이런 역사서 안에 목사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민중들이 이제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이라는 자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왕이 만들어졌더니 그 왕이 신의 영역까지 같이 힘을 하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콘스탄티노스 이제 대제가 이제 종교를 다 평정을 하면서 다시 또 신권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원래 원초였던 지금 이제 천주교라고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이제 왕권과 항상 대립이 계속 이어져 오거든요. 왜 하나가 성립되고 커 나가면 항상 부패라는 게 오고 맞아. 왕권도 부패가 오고 이거를 두 개를 하나로 됐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격화 현상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이제 북한에서 신격화하잖아요. 해외에 이제 좀 발달되지 않은 곳에도 대부분 독재가 계속 이루어질 때 사람을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게 같이 전혀 희생과 봉사와 뭐 이런 지저스 이펙트의 원초적인 게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내어주는 게 진짜인데 먼저 가지려고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항상 말하는 기도의 효과가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나의 아들이 서울대에 가야 되는 기도로 바뀌는 거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거의 나의 그렇죠. 사업이 매출이 1,000억이 와야 되는 맞습니다. 기도로 바뀌고. 그게 뭐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종교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종교의 속성이 변화된다는 게 바로 가장 심각한 큰 테두리 안에서 그 가치관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들이 얘기하잖아요. 원래 과거 그러니까 초창기에 대한민국의 어떠한 그런 지저스 이펙트가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 책을 필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왔을 때 항상 노비와 양반이 같이 평등해질 수 있었고 이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지저스 이펙트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게 계속 변질되죠. 그래서 이제는 동네북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너가 지저스라고 칭하고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칭하지만 너희 것들은 다 그렇다. 이런 말이 대중적인 말로 이제 나오는 거죠. 과거 어느 한때는 그곳을 다닌다는 어떻게 보면 좀 구별되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가치가 이제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러네요. 사건 사고들을 거치면서 코로나19라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큰 세계적인 어떤 큰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희한하게 종교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JMS라든지 그렇죠. 신천지라든지 정강훈 목사는 개인의 이 어떤 게 굉장히 파급력이 크게 드러나 있지만 네. 그 사랑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면 깡패 만나는 것 같은 두려움, 공포가 느껴지기도 사실은 하고 그렇죠. 제가 이제 강북 쪽에 갈 일이 있어서 지나게 되면 그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과거 역사를 되돌아봐도
그렇게 대중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는 그자들의 행태가 항상 돈을 벌기 위한 행태였어요. 면죄부를 팔고 그리고 십자군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이슬람이라는 곳에. 과거로 가면 형제거든요. 큰형과 작은 아들일 뿐인데, 배가 다를 뿐인데,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칼을 들이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게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이라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유럽은 다 기독교잖아요. 둘 다 똑같은 음악을 틀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국군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프랑스군이 둘이 총 한 바퀴 쏘면서 서로 죽이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싸움을 벌이죠. 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정치적인 거나 네.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슈가 돼서 벌어지는 것들 그래서 이펙트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큰 그게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하지만 기본을 지켜야만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새벽에 어머니가 나가는 건 오케이예요. 하지만 학생이나 남편을 위해서 새벽밥을 지어놓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쪽으로 나아갈 때는 이거 독단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원칙을 따르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우리가 비방할 수는 없지만 과연 어떠한 공간에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항상 사람들이 남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왜 모여야 돼? 셋이 모이면 교회의 형태와 이제 같다고 이제 얘기를, 이건 예수가 한 말에 이방 여인에게. 그러니까. 예. 이거 다 무너졌기 때문에 새 것이 나오고, 그 새 것이 나왔다는 게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역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BC에서 이제 AD로. 네. 아드 도미네를 해서 그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BC는 Before Christ 해가지고 그가 오기 전인 거고요. 원칙을 벗어난 지저스 이펙트를 포장으로 하고 그 안에 근본적인 것들이 사라져갈 때 지탄을 받고 욕을 먹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좀 기이해요. 전 세계적으로 기이할 정도로 정말 종교행위가 많이 일어나요. 맞아요. 일요일은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거나 정치적인 행위가 일어날 때는 또 돈을 받고 거기서 이제 뭘 찍으러 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지저스라는 것을 진짜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의 그런 수많은 토속과 유착된 것들이 있지만, 예. 목사님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네. 어느 한 분이 와서 이제 자꾸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저스를 알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모두가 우리가 다 불쏘시기가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지저스를 알아야만 선택받은 사람이 되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저스가 오기 전에 상황은 어떻게 되냐고 이제 물어봐요.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수 이펙트라고 하기 때문에 자칫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통용이 돼 있으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통용되고 있어서 예수 이펙트라는 걸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가 갖는 이펙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의 영역이라고 주창하고 매스미디어에 던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은 종교를 만든 적이 없어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자신이 지저스라고 주창하고 자신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렇죠. 얘기하고 자기가 손을 대고 사람들이 낫기 시작한다고 맞아요. 이게 이제 미묘한 진짜로 나타나야 될 기독교적인 지저스 이펙트가 나와야 되는데 변질된 사람의 이펙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권력으로 변질되고 돈으로 변질되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저스 이펙트, 예수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아까 네. 말씀하셨던 네. 마더 테레사, 사람이 주는 네. 효과,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던 마더 테레사 이펙트가 있잖아요. 네네. 마더 테레사 효과는 네. 그녀의 그 봉사 그리고 자선 활동 네. 이런 것들이 주는 가르침을 네네. 일반 사람들이 보면서 그죠? 그런 걸 보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 빈곤과 굶주림,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 난민들 열악한 지금도 계속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마더 테레사 효과에서 커진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진짜 예수의 제자인 게 마더 테레사인 거죠. 신이 원했던 그런 삶을 그 내면과 깊이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그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신의 영역을 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고 그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포용이죠. 내 것을 다 내어주고 항상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게 이제 지저스가 있던 건데 이제 어떤 한 수녀님이 가장 험난한 곳에 가서 자신의 일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아질 수 있게 기도하고 그 사람과 같이 먹고 내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이 되는 거잖아요. 네. 본이 된다는 거는 그때 이제 이펙트가 나와요. 임영웅. 임영웅 팬덤이 임영웅 이름으로 예를 들어 조그만 기부도 하고 큰 기부도 하고 많은 기부들이 하잖아요. 그쵸. 이게 릴레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시발점은 시발점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아무튼 그 조금만 세게 하면 그런 좋은 현상은 그 수녀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를 따라가고 추종하고 배워가는 거죠. 이게 제자가 된 삶이고 존경하고 멘토가 되는 사람들이 선순환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상이 조금은 더 행복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자선 활동이 훨씬 많아졌고 마더 테레사 효과를 이야기하면 가장 큰 건 사회적 인식 개선이 아무래도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게 그렇죠. 그 툴의 형태를 가장 비슷하게 한 게 이제 오드리 헵번이죠.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녀가 아름다운 건 사실이지만 그녀의 내면까지 아름답다는 거. 그분의 이제 과거의 행태가 뭐 이혼도 하고 막 그런 형태가 있었죠. 그리고 뭐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인생의 어떠한 이제 변환점이 오잖아요. 네. 변환점이 왔을 때가 아마 그게 한 1970년 될 거예요. 그때 변환점이 오면서 세상에 대한 이제 눈을 뜬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선 사업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니세프의 이제 대사가 되어서 전 세계 오지 마을을 다 돌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동들을 구하고 막 어린 시절 막 전쟁 중에 있는 그 아름다운 몸체와 그리고 그때 그분이 이제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맞아요. 암으로 병환이 있는 상태에서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그렇죠. 대장암 이제 투병 중이었는데 그때 소말리아에 가서 그 삐쩍 마른 아이 있잖아요. 네네. 영양실조가 있어요. 전쟁 중이라 삐쩍 마른 아이를 들고 맞아. 이걸 환하게 웃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 노구잖아요. 노안. 나이 드신 어떻게 보면 이제 할머니. 아름답지만 할머니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는 없겠지만 그 아이를 붕켜쥐고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진정한 빛이 있는 거죠. 그쵸. 그게 이제 아우라. 그게 이제 세상에 투영되는 진정한 아까 말씀하신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그렇죠. 봉사. 그게 만약 뭐 사진 찍기만 만족하고 그렇죠? 네. 사진 찍기만 이렇게 몰입하면 이제 화장하고 이런 게 좀 그리고 조명도 좀 봐야 되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진정성이라는 거는 계속 역사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맞아요. 그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오늘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내일은 호텔 가서 밥을 먹고 있는다. 그거 되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매일매일 새벽에 똑같은 현상에서 똑같은 것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네. 진짜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이 마더 테레사 이펙트에서 네. 오드리 헵번 그분까지 그러면서 그게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생기면서 그 사회적 인식 개선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김혜자 씨 네네, 있죠. 맞아요. 그다음에 김남길 씨 같은 경우도 그분이 그 자제예요? 사회봉사 그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많은 연예인들이 참여하면서 그 BTS의 지민
아니, RM이. RM도 했죠. RM이 예술적인 K 콘텐츠에서 K-팝에 머무는 게 아니라 네. 그 우리 대한민국 아트에 기여하는 부분이나 이런 네네네.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 또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건 코리아 이모션의 이제 화가와 콜라보를 하면서 그 그림을 자기 음악에 담아서 글을 기리고. 네. 네네. 그것처럼 이 마더 테레사에서 시작이 돼서 네. 뭐 대표적으로는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확장을 시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대배우들이 같이 하고 있고 또 배우뿐만 아니라 네. 많은 이제 분들이 하는데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최고 인간이 마지막에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이 네. 봉사래요. 그렇죠. 봉사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가장 마지막에 인간이 가져갈 수 있는 행복? 그걸 느끼고 이 생을 마감한다는 거는 축복받은 거라고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동물적인 것도 있고 어차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행복이 있고 지적인 것에 대한 행복이 있고 하지만 그 말씀하신 봉사의 행복은 따라올 수가 없대요. 그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그걸 뭐라고 하죠? 선을 넘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건 인간이 하지 못하는 그 또 다른 차원의 것들이에요. 그게 자비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폭이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재산보다는 사람들이 먼저 이제 회복해야 된다는 거고 또 새로워져야 되고 왜 사람은 원래 태어났을 때 그 존재만 가지고도 존중받아야 되고 소중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신의 축복이잖아요. 살아있다는 것. 물론 뭐 저쪽으로 염세주를 가면 뭐 이상한 말을 하겠지만 생명의 그 소중함이라는 거는 그쵸. 어떻게 가치로 따질 수가 없죠.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마더 테레사 하면 오드리 헵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연결이 되는 것처럼 오드리 헵번이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손이 두 개인 거는 하나는 내가 좀 뭐 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손이 두 개라는 거죠. 와 진짜. 근데 이건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마더 테레사 하면 오드리 헵번이 떠오르고 오드리 헵번 하면 저는 네. 솔직히 김혜자 씨가 떠오르거든요. 대한민국에는 네. 뭐 물론 그렇게 만든 것도 있다고 하지만 연예인도 아무리 뭐 솔직히 연예인이 보여지는 게 있고 막 그래도 마음이 없으면 네.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해요. 솔직하게. 그게 이제 지속성에서 이제 틀려져요. 지속성. 사진을 찍기 위한 것 그리고 영상을 찍기 위한 것에 이제 연기자들이나 그리고 이제 사기에 능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 디즈니랜드도 내 거고 저 빌딩도 내 거고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눈빛에서 단 한 번은 그게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연속적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3대 부자 있잖아요. 경주 3대 부자가 최씨? 네, 최씨. 안동 최씨. 아닌가요? 안동이 아니고 경주예요, 경주. 경주. 12대를 아마 이어가면서 그 드라마에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그 선샤인에서 나왔잖아요.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그 집안이 다 모티브는 다 이거예요. 나눠주고 예. 힘들어하는 자기 곳간에 있는 거를 이제 흉년이었을 때 곳간을 다 열어가지고 경제적 선순환 구도를 알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마음 자체와 그 씀씀이가 진정한 그 부를 갖고 있는 분이죠. 뉴욕에서 오신 분 한 분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3D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인터뷰하다 보니까 자기 통장에는 지금 한 40억 정도가 있대요. 왜 40억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자기가 지금 50인데 자기가 1년에 이제 쓰는 돈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어차피 이제 100년 이하니까 40년 동안 벌 돈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돈은 지금 다 이제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그래서 되게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더 그룹사 가면 또 작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부자와 어떠한 마더 테레사 이펙트나 지저스 이펙트가 될 수 있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내 스스로 내 잔고에 대한 커트라인을 정해놔야 되거든요. 통장에 1조가 있는데 짜장면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예,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고 자기 짜장면 시키고. 하지만 통장은 뭐 1,000억일 수도 조가야 될 수도 있고.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부의 가치가 동그라미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나만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그 너머의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진정한 부자라는 게 될 수가 있고 베품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도 연속성 했잖아요. 사진만 찍고 오신 그분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 불러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차이점인 거죠. 마더 테레사나 오드리 헵번은 보는 사람마저도 그게 영향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더 테레사 이펙트라는 게 네네네. 오드리 헵번이 하는 행위와 그 아이도 그 안에서 포근함을 느끼고 사진을 보는 사람마저도 거기서 그쵸.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그게 이제 변질되거나 왜곡됐을 때 물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는 사람들이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쵸, 그거는 그쵸. 진정한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마케팅 쪽으로 더 비중이 실리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워딩이 없을 때는 사진으로 가는 거거든요. 워딩 안에 진정한 행위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굳이 사진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참 우리 방탄소년단은 네. 그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네. 진짜 마인드 자체들이 참 예쁜 마인드를 활동하면서 예쁜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잔의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잔 안에 물이라는 게 차고 흘러 넘치면 주변을 젖게 만들거든요. 그때 팬덤이나 어떤 현상 속에서는 그 참을 예를 들어서 해시태그가 뭐 지민이처럼 마음을 나누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스며들거든요. 그 행복감과 하고 싶어하는 그 용기와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떠한 뭐 우리 집을 팔고 이런 게 아니에요.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 100원이 집 가격인 거거든요. 저 거렁뱅이의 그 10원과 벤츠를 타고 있는 사람의 뭐 1,000만 원이 될지 이러지 어차피 그건 가격으로 그쵸. 어떻게 평가를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돈의 이제 크기가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우리가 마더 테레사 네. 이펙트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네. BTS 이펙트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BTS가 한국 분들이라 그걸 너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줄여서 얘기하는 그 현상이 그 음악적으로 이제 비틀즈를 넘어서는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BTS 현상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마더 테레사 이펙트 정도는 된다고 봐요. 유엔에서 그 말을 했을 때 정말로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희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생각해 보면 BTS 멤버들이 유엔 총회에 서게끔 한 그 생각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 옆에서 그 똑똑하신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저율과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정치를 하실 때 일어났던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제가 효과로 쓰는 게 문재인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뭐 지저스 이펙트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종교적인 곳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는 지저스 이펙트 그리고 여성이나 성평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여성의 모습을 가장 뛰어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마더 테레사 이펙트라는 게 있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항상 그때 유행하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 거의 한 20년이 넘은 것 같지만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항상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는 문재인이 있다고. 맞아요. 그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게 이펙트예요. 매스 미디어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지만 외신에 보시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굴지에 잡지에 창피하지만 어떤 사람의 사진이 들어왔을 때는 뭐 독재자의 누구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네네네네.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면서 표지에 나오잖아요. 네네. 그때 국민들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겐 문재인이 있다. 그때 만들어낸 이펙트가 마치 2002 월드컵 때 그 자부심이었거든요. 맞아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했어요. 그게 나타나고 부각되는 가장 컸던 사태가 바로 전 세계가 외신과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분단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분단된 곳 안에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민족이고 한민족이었잖아요. 그건 잊을 수 없죠. 손을 잡고 넘을 수 없는 것을 넘어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때 전 세계에 평화가 오는 줄 사람들은 다 느꼈어요. 맞아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오죽하면 그때 트럼프 그분이 얼마나 질투가 났으면 본인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 안에서 문재인 이펙트의 가장 큰 장점은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주관했지만 물론 본인이 정말 많이 했겠죠. 노력도 정말 많이 하고 그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트럼프한테 줬죠. 그렇죠. 그럴 때 트럼프는 거기서 다시 또 한 번 미국과 북한이 손을 잡았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갈라진 비극의 현장 안에서 맞아요. 평화로 만들고 화평으로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가장 큰 문재인 이펙트의 힘이죠. 또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얘기가 네네.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영화 개봉하잖아요. 문재인입니다. 네,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입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항상 사람들이 힘들고 지금처럼 이렇게 위험을 느끼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마치 10년이 지난 것 같지만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태권도가 전 세계에 나가서 승리보다는 평화를 던졌을 때가 아마 그 시절이에요. 전 세계에서 정말로 박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그 누가 뭐 위험을 느끼나 뭐 전쟁을 느꼈을까요? 그때 항상 주창하고 외쳤던 게 평화. 그것도 단계별로 했잖아요. 마치 시스템에 의해서 짜여진 그런 것처럼 먼저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같이 손을 잡고 남북이 하나 되어 손을 잡고 평화에 대한 선언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불과 1년 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1년 전. 근데 지금 뭐 북한과의 그런 부분이 가장 물론 이슈이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국격이 가장 높아졌던 때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 때,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우리나라의 그 방역을 통해서 국격이 올랐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이제 선진국 나라들이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도 안 된 일이 이제 벌어지고 통제라는 게 이루어졌을 때 모든 나라가 오직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이 1차적으로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파생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걸 K방역이라고 하잖아요. K방역. 그 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랑 똑같은 거거든요. 최고의 수장이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그 질병을 관리해야 될 분도 머리가 하얘질 동안에 잠을 못 자고 이제서는 그래도 좀 휴가도 가고 좀 그러시겠지만 그때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오직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일어난 거죠. 마치 2002 월드컵이 가장 어려울 때 대한민국이 K방역이라는 이름 하나로 마스크 하나까지도 다 통제가 이루어지고 맞아요. 전 세계로 마스크를 또 보내주기도 하고. 예.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참아가고 진정한 통계, 진짜 통계가 나왔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대안점을 과학적인 방역을 했는데 전 세계에 내비칠 때 모든 전 세계가 우리를 울어보고 박수를 친 바로 맞습니다.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또 미디어 리터러시로 를 하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할 수 없는 게 그 제가 기억하기로 그 K방역이라고 되기 전에 많은 언론사들이요
옛날에 그 사스 때 우리나라 방역에 대한 뭐 구멍이 있네 없네 그렇게 했을 때 미흡한 게 많아서 뭐 놓친 게 많다는 둥 막 하면서 이번 정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뭐 그런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고, 근데 K방역이라는 걸로 이름을 날렸고,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때는. 근데 지금은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이 돌아왔으니까 더더욱 신경을 안 쓰고는 있지만, 오히려 언론에서는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제 주변에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 다녀오시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 드시고 하시는, 막 혼자서 이렇게 격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피한 일이지만 외신에서 한국이 다시 추락하는 이유를 냉혹하게 직시했어요. 무슨 뭐 정치적 큰 리더의 잘못이다 뭐 이런 말을 쓴 게 아니고요. 네네. 대한민국이 지금 다시 뒤로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매스미디어의 부패다.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맞아. 뒤로 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일구에 변명할 방법이 없네요. 이거는 왜 사실이고 대한민국의 언론의 품질 지수가 높지 않아요. 어디 뭐 아프리카 레벨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 단지 그거를 지켜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뭐 민들레? 정말 네.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강인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또 지켜가는 게 리터러시 상황으로 지켜가는 게 미디어가 해야 될 일들을 한 개인이 지금 다 해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김어준 이펙트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그 파급력과 정보 전달력, 그리고 정보에 대한 그 형평성. 그렇죠. 네. 김어준 이펙트라는 표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는 김어준 씨를 처음부터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고 편향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근데 어느 날 문재인 정권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침 뉴스공장 방송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 거기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어떤 정책을 얘기하면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방송을 듣게 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진실을, 그리고 본인의 생각도 얘기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제대로 그냥 거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디어에서 지구가 네모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지금 현상이에요. 대한민국. 맞아요. 물론 네모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그랗단 말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90%가 넘는 게 네모나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한민국의 미디어 자체 신뢰도가 떨어지죠. 신뢰도를 떠나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대중이 이제 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지 않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특수한 사람들만 모여서 특수한 것만 보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고요. 사실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예견됐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부를 이룬 자들이 부의 세습을 위해서 획일화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묵시적 암시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세뇌의 현상이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이 언론까지 합세를 해서 그렇죠. 풀어내놓고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가끔 어느 한 언론을 보면 뭐 전쟁 날판이었어요. 그 평화의 시기에. 맞아요. 지금은 전쟁 날판인데 아무도 전쟁이 날 것 같지 평화라 참 괴이한 현상이죠. 맞습니다. 그들의 이 생각과 뇌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조금씩은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오직 생각하는 방향성이 옆에 있는, 우리가 이제 이펙트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소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거고, 인간 존중이 먼저 돼야 되고, 사랑이라는 개념이죠.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는 한 10,000년 동안 밥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1년도 아니에요. 한 열흘 정도 먹을 수 있는 쌀만 있어도 행복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대 기업이 될수록 통닭 하나를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가는 거고요. 거기다가 일할 수 있는 가치는 계속
줄여버리고. 문재인 이펙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평화를 상징했고, 그 다음에 국민의 자연이 좋은 제 해계시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노잼이라고 그러죠. 올려야 되겠죠. 부자 감세라는 부자 감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먼저 관심을 가져야죠. 버스 기사의 300원, 5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부가. 하지만 이게 다행인지 비극인지 어찌됐건 대한민국 기업들이 올해 안에 거의 문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정치 리더의 이 획일적인 생각에 과연 그들은 정치 리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그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펙트가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경종 이펙트라고 하는데. 맞아요. 경종 이펙트. 그 경종이 어디까지가 이제 경정해지는지 이게 참 괴이한 거죠. 공정은 없고 경정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어쩌면 이제 충청도라 그 자유가 아니고 지금 주무셔요. 자유? 네, 그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유? 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그 문재인입니다라는 영화 예고 제가 잠깐 봤는데 저 예고 잠깐 보면서 막 울었거든요. 물론 그때 그분의 그 행적들도 그랬지만 제가 본 그 네. 사람 문재인으로 담겨져 있는 그 모습과 그분이 그냥 앉아서 그 과거를 회상하며 허무하죠 라고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알 수 없는 가슴 아픔? 그거를 이제 제가 심리 분석은 아닙니다. 단 1분 그리고 단 1초도 쉼이라는 것이 없이 5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오면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정리의 단계가 있거든요. 우리 고기 먹을 때 스테이크가 익을 때 잠깐의 쉼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먹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도 농사와 같습니다. 7년 정도, 6년 정도 이제 농사를 지면 1년 정도 쉬어줘야 되거든요. 인간의 행위가 계속 그 많은 잠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머리에 대한 걸 약간의 쉼을 줘야 돼요. 그 쉼을 준다는 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한가에 집중하고 이제 몰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농사가 제일 맞아요. 왜? 생명과 함께 하고 생명의 소통을 시작하는 거고 그때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더 있어야 이제 순환이 오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야 대외적으로 좀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나가면 좀 많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의 그 커다란 눈방울이 그 맨 처음에 청와대 들어갈 때 뭐 서류 한 장 받은 게 없잖아요. 서류 한 장 받은 게 없는데 나올 때 들어가서 주고 오지를 못해요. 5년 동안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대한민국 위상을 올려놓고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일했겠어요. 맞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사장님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맞습니다. 그때 그 커다랐던 눈망울이 지금은 매우 잔약하고 이제 슬퍼 보여요. 그게 어떤 거냐면 다 이루었다. 뭐 엘리알리 뭐 나마상학다니가처럼 뭐 다 이루었다 막 이런 느낌이 들고 후세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느낌인데 이만큼 왔던 모든 것들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도 못하고 나는 안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매스미디어는 계속 왜곡하고 인간 같지 않은 자들이 그 앞에서 하루 종일 욕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않고 묵묵하게 앉아서 딱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다리가 좀 더 앙상해졌더라고요. 더 휘어 보였나요? 네, 그래서 정말 예전에 좋아했던 동네 그 어르신 한 분의 그 처진 어깨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대한민국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냥 또 시간 안에서 그 순리대로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모습이 진짜 대한민국 특전사의 진정한 모습도 보이지만 한 아버지 그리고 저게 진정한 문재인 이펙트라는 건가.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한
설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 정말 간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국민입니다. 맞아. 근데 이제 그 영화 안에서 이제 그게 정치적인 거나 뭐 이런 건 투영시키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농사만 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저 사람이 유엔에서 했던 거나.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누군가를 신뢰하고 계속 믿어주면서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믿으니까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런 자는 또 어떻게 되었건 드라마 막장 드라마처럼 그런 사람들이 꼭 어떻게 또 높은 자리에 또 가요. 참. 하지만 그걸 또 받아들인다는 거. 그게 진정한 공정이고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펙트는 원칙이 있다고. 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는 벗어나지 않고 남들은 저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저들과 같이 않게 가자고. 저들은 아무리 낮지라도 우리는 높게 가야 된다. 그러면은 계속 원칙 안에서 힘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좀 말지. 하지만 맞아요. 어느 한 이펙트를 이끌어나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서 뭐 날아다니고 그랬으면 지구상에 기독교는 없는 거죠. 그쵸. 지구상에 문재인이 존재하는 건 그의 원칙이 있었고 그의 참음이 있었고 그의 커다란 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휘어진 다리가 우리 국민들과 계속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그래서 컬럼을 쓰면서 문재인입니까? 그럴 때 답은 문재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문재인입니다. 왜? 모든 기준점은 정치, 문재인 정치가 아마 기준점이 될 거고요. 네. 경제, 문재인 경제가 기준점이 될 거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상 속에서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걸 없애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매스미디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뉴스가 과연 몇 개나 있는지 참 암울하죠. 검색을 해보시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 미디어의 현실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이 만들었다라는 표현에 저는 완전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런 현실 위기를 느끼고 삶이 너무 힘든 지금 이런 시기에도 국민들의 반의 사람들은 계속 깨어있고 의식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 표면적으로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전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하면 매우 심각해지겠죠? 큰일 납니다. 그게 이제 이펙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가 그냥 매우 쉽게 돼요. 문재인 이펙트라고 하면 문재인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 근데 지금 현재에서 예를 들어서 경 이펙트 하면 뭐가 나와요? 검사가 나올 뿐인 거고요. 맞습니다. 수많은 희생들이 나오고 아름다운 이펙트가 그냥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마더 테레사 이펙트가 되는 거고요. 어드리 헵번이 될 수밖에 없고 왜? 그 행위와 행태에서 기준점 자체가 모호하거든요. 모호하다는 거는 그 안에 가치와 철학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우리에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얘기하잖아요. 그 문재인 이펙트의 마지막 장면은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영화에서 그분의 역사에 대한 미묘한 감정과 지금 국민 혹은 국민들이 그때 느꼈던 것들이 이제 교차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할 텐데 연장선이 언제 오냐면 그분이 퇴임하는 날. 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갔죠. 예, 모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재인 이펙트의 진정한 입체적으로 투영된 모습을 마치 객석 위에서 삼류 배우가 일어서서 공연이 끝난 후에 퇴장하기 전 관객들이 일어나서 멈추지 않는 박수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와서 그 극장을 지금 없애버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시 그 극장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이펙트에 대한 또 다른 시작점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을 그리워하는 건 그때 누렸던 국뽕, 우리한테 있었던 국뽕,
그 당시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것들을 다시 회상하고 그걸 그리워하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펙트는 더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 있었을 때 당신이 코리안입니까? 그쵸. 사진을 찍자고 하고 당신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 그쵸, 될 그쵸.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그 전 세계의 평화를 이끌었던 그 시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불러서 협력하고 화합했던 그 시대, 그게 바로 문재인 이펙트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진정한 K 효과였죠. 그쵸. 그거를 다시 한번 누릴 날을 네.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해 보고요. 오늘은 이렇게 예수 이펙트, 마더 테레사 이펙트, 문재인 이펙트까지 해서 이펙트에 대한 휴먼 이펙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우리 박준식 기자님께서 뭐 너무 많은 이야기들로 이해가 잘 되게끔 네.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 인물 효과가 특정 인물의 뛰어난 능력, 열정, 그리고 뭐 고유한 비전 네. 등이 뭐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우리 국민 위대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국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도덕적 예수 원칙. 이펙트에서 네. 말하는 도덕적 원칙과 뭐 여러 가지 도움, 자비, 베품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이펙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에 따라 확장하고 겸손함으로써 정치를 하거나 세상 사람들 경영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인간의 삶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고 네. 국가가 되고 한 가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그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효과를 주는 거고 위대한 정치가가 효과를 주는 거고 위대한 기업인이 효과를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웃에 있는 어느 한 김밥집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김밥을 한 줄씩 더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이펙트죠. 맞습니다. 저는 우리 박 기자님하고 다르게 정치인, 기업인들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가 그런 효과를 내는 사람이 되면 세상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되게 고급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생각 안 해봤던 이펙트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펙트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식 기자님과 휴먼 이펙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